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 위치한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약 1000여 점의 예술품과 400만 달러를 기부한 아서 세클러의 이름을 따서 1987년 설립된 세클러 갤러리와 1923년 개관한 프리어 갤러리를 통틀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으로 부르는데요. 이 박물관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아우르는 300여 점의 도자기를 비롯해 약 770점의 한국 관련 소장품과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예술품 약 2만 6천여 점이 소장돼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휴관 중이던 지난해에는 온라인 전시회 코리안 아트 인 더 US가 열렸는데요. 지난달부터는 한국의 고대 장식 기와를 통해 한국 전통 건축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 치미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약 40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 5일 러시아가 크이우와 교외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 밝힌 직후 러시아의 공격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그동안 공격하지 않았던 새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전투가 치열한 남동부 전선을 찾아가 군 장병들의 격려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미국 각지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르며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4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도심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 지난 주말에만 미국 전역에서 다수의 총격 사건이 벌어져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앞서 뉴욕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와 텍사스 유벨드 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라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총기 참사와 관련해 현행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미국 하원이 8일 우리 아이들 보호법이란 이름의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재신임을 묻는 투표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앞서 존슨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정을 어기고 관저에서 파티를 열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돼 이른바 파티게이트 사태로 번졌는데요. 359명의 영국 집권 보수당 의원들의 당내 투표 결과 찬성 211명, 반대 148명으로 존슨 총리는 퇴진 위기를 모면하고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내 신임을 확인한 존슨 총리는 이제 국민을 위해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원숭이 두창 관련 경보를 격상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 후 미국을 포함한 29개 나라에서 1000명이 넘는 확진 사례가 보고됐는데요. CDC는 6일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 접촉을 피하고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하라며 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8일 한국도 원숭이 두창을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곳곳에 해군 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미국의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세력을 키우는 한편 국내에서는 강력한 검열과 통제로 내부 결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더 이상 패권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는 중국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是全面战略合作伙伴，两国各领域合作公开透明、合理正当。 워싱턴 포스트는 6일 익명의 서방 관리를 인용해 중국이 캄보디아 레암 기지에 해군 기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국은 캄보디아를 발판 삼아 동남아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고 나아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패권에 도전한다는 구상입니다. 캄보디아와 중국 정부는 모두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云壤基地改造旨在加强
柬埔寨海军维护海洋领土完整和打击海上犯罪的能力。 중국은 이미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 데 이어 최근에는 태평양 도서국가인 솔로몬 제도와 군사협정을 체결하며 대양 해군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을 마주보는 서아프리카의 대서양 연안에도 기지를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미군 고위급 장성이 밝힌 바 있죠. The Chinese have placed bets or chips down on almost all of the countries along the Atlantic coast. They're seeking a base there, a naval base, a military base. And where we see them have the most traction right now is Equatorial Guinea. 또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주부터 통가와 피지 등 남태평양 8개국을 잇따라 순방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세력권인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중국의 노골적 행보에 미국과 호주가 견제에 나서는 한편 지역 내 나라들의 앞다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We want to demonstrate to your nation and other nations of the region that we are a partner who can be trusted, who can be reliable, and historically we have been. I think you've seen a lot of Australian development assistance. We want to work with you on your priorities. We want to work together as part of the Pacific family. 한편 중국은 내부적으로 지난 주말 천안문 사태 33주년을 맞이해 강력한 여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천안문 사태는 1989년 6월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베이징의 민주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해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에서도 철저한 통제와 검열을 시행해 추모는커녕 천안문에 대한 인터넷 검색조차 막았습니다. 現在已經唔係講緊話用其他理由或者同其他藉口去到壓制一個言論或者集會自由，去到今時今日已經係明目張膽地去到阻止你去到。 이에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과 유럽연합 사무소 등은 4일 저녁 창가에 촛불을 켜 천안문 희생자들을 애도했고 타이완과 호주, 일본 등 주변국에서 오히려 추모 행사가 활발히 열렸습니다. 미국은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천안문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면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지구촌은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It's a 95 town car, and I bought it from the first owner. And I bought it all original stock, rims. When I was 19, 20 years old, I bought this one, and I've been fixing it since then. Lowriding started post-World War II when men in the United States really began this love affair with the American car. Hot rodding actually began a lot sooner, like in the 1930s, and hot rods were cars that were built off the ground to go fast. So lowriding in post-World War II America, it was the opposite aesthetics. Instead of being high and fast like hot rods, which represent Americana, it was oppositional aesthetics, and they took it low to the ground, and it was about going slow. Once you change the tires from the original size, you lower the car, and then it has small rims, so it's definitely going to go to the ground. People would just drop the car. So they'll drop it, and if a cop's seen them, they'll get pulled over. So little by little, people started inventing the hydraulics, and they started putting the hydraulics. So I guess every time they see a police officer, they'll race up the car so that they wouldn't get pulled over and get a ticket. There was a California law that your car couldn't be any lower than the bottom of the wheel rim. Hydraulics did allow sort of lowriders to go from illegal to street legal, but yes, a police officer could still write you a ticket for, having hydraulics are too low, but typically they don't. I'm not gonna say it's safe. It's not safe because once you're up in the air, you pretty much have no control of the front wheels, so you can't turn it. Once you come down on the floor, there's so much pressure that anything could break. Like you can see, right now I'm working on it because I was hobbing it last weekend. I was having too much fun. That's what happens. You burn stuff. The car, it becomes like an art object, right? It literally becomes an art object. To me, it becomes a moving mural. And I think we have to think about these cars as art objects as well. They have that practicality, right? Or being able to get you to cruise the boulevard, right? Or get you where you need to go as a car. But then they're also art.
Lowriding culture today is very diverse. It's not just Chicano, there's African American, there's white, there's Asian. Lowriding is in Brazil, it's in Japan. Lowriding, I think, is something that obviously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represents sort of American culture, but other cultures around the world are using lowriding to express their identity. If I were to sell it, I would want more than 20K. But honestly, like I said, I prefer not to sell it. I'd prefer just to pass it on to my kids and have them enjoy it.